글로벌 마감 이슈부터 함께 하시죠. FTX 세계 2의 또 암호화폐 거래소죠. 결국 미국 법원에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파산 보호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암호화폐계의 블랙 스완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블랙 스완은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을 경제 용어로 일컫고 있는데요. 전 세계 경제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앞으로 위기에 닥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막을 자세히 함께 만나보시죠. 코인계의 워렌 버핏으로 불렸던 샘 뱅크맨 프리드는 트위터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F라는 욕을 참 자주 사용하던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 다 꼬였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더 잘했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남깁니다. FTX가 결국 두 손을 들고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FTX는 법원의 부채가 최대 66조 원을 넘는다고 신고를 했는데 이 숫자 66조 원은 올해 들어서 가장 큰 규모의 파산 신청 기업입니다. 외신에서는 암호화폐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 신청 사례라고 하면서 그 충격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바이낸스 CEO가 보유 중인 FTT를 전량 매각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지난 7일이었던가요?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가 루나 사태에서 배운 리스트 관리라며 이 교훈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FTT를 사전적으로 모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죠. 바이낸스는 초기 FTX 투자자로서 이미 상당량의 FTT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주는 충격은 더욱더 거셌죠. 하지만 같은 날 프리드 뱅크맨은 FTX는 모든 사용자의 자산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위기설을 일축시킵니다. 하지만 유동성 위기는 사실로 드러났고 그가 올렸던 트위터는 찾으려고 했지만 삭제돼서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뽀글이는 누구일까요? 2019년 FTX를 설립한 후 1년 8개월 만에 40조 원이 넘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코인계의 워렌 버핏으로 불렸죠. 로스쿨 교수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요. FTX 로고가 새겨진 그의 티셔츠 그리고 헐렁한 바지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고 쿨한 경영자의 이미지여서 세계적인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 그런데 외신에서 계속 지켜다 보니 순하게 생긴 그의 얼굴과 달리 굉장히 독선적이고 과격한 언행 그리고 외연 확장에만 치우쳤던 그의 경영 방식을 몰락으로 일으켰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BBC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암호화폐 제왕에서 테크 거품의 패배자들의 왕이 됐다면서 한때 무려 21조 원에 달했던 재산이 며칠 만에 빵원으로 줄었다면서 역사상 가장 빠른 수준으로 부가 파괴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든지 결과론적일 수밖에 없긴 하지만 몇 가지 물 위로 썰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썰부터 만나보시죠. 일단 실리콘밸리에 있던 유명한 벤처 캐피털입니다. 세콰이어 캐피털은 구글, 애플 그리고 인스타그램 등을 투자했던 유명한 벤처 캐피털 기업이기도 한데요. 여기로부터 투자를 받으려고 했을 때 기업 설명회를 하는 도중에 그가 갑자기 딸깍딸깍거리는 소리를 냈다라고 내부 문건에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줌으로 만났었는데 그의 눈동자가 마구 흔들리더니 알고 보니 미팅 도중 그는 게임인 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돈을 막 쓰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FTX 아레나도 19년간 무려 1,7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 NBA 경기장에 가상자산 거래소 이름을 올리기도 하죠.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와의도 썰도 있습니다. 트위터 투자자들을 모집할 때 일론 머스크에서 프리드가 접근을 하죠. 그해 당시 메일 상황인데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 당시 솔직히 난 이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없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가 엄청난 부를 갖고 있는 부자라고 하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30분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헛소리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마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헛소리 탐지기에 경고등이 터졌다. 그것이 나의 첫 인상이었고 왠지 그가 말하는 30억 달러가 없을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맞아 떨어지긴 합니다. 외신에서는 문제는 회사가 급성장하는 기간에 내실을 다지지 못했던 데서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BC의 기사부터 보시면요. FTX에서는 뱅크맨 프리드가 중요한 거래를 할 때 이 소수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이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도 함께 보실까요? 최근에 FTX발 가상화폐 위기가 다른 거래소까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번에 코인 크로노스라는 이 코인은 20%대 이상으로 급락을 하는데 참고로 크립토닷컴은 거래량 기준으로 글로벌 15위에 달하는 기업입니다. 암호화폐 업계의 가장 큰 위기가 올해 6개 중에서 4개가 나타납니다. 테라 사태, 그리고 3AC 파산, 셀시어스 파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FTX 파산입니다. 암호화폐 침체장의 끝이 어디일지 더욱더 알 수 없게 됐다라고 외신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CEO는 트위터의 이 짤과 함께 이번 사태가 그 사람의 탓이 아닌 암호화폐 시장 문제로 돌려질까 봐 걱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번 사태의 파급력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바이낸스 CEO는 인도네시아 컨퍼런스에서 참여를 하는데요. FTX의 몰락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암호화폐 회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첫 사례일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비유하면서 FTX가 무너지면서 앞으로 폭포수 효과처럼 다른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기간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2에서 3주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미국의 재무장관으로 지냈던 세계적인 경제학자죠. 로런스 서머스는 이번 FTX 사태가 리먼 브라더스보다는 앨런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앨런은 2001년에 파산한 에너지 기업이고요. 파산 전까지 분식회계로 재정 부실을 감춰왔던 사실이 드러났던 기업입니다. FTX가 파산을 신청하면서 법원은 파산 전문 변호사인 존 레이 3세를 신인 최고 경영자로 앉혔는데 그 일론의 파산 절차를 이끌었던 인물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서머너스는 재정적인 오류가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만들어낸 사기의 느낌이 강하다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코인업계의 수많은 금융기관이 FTX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2008년에 금융위기 도화선이 리먼 브라더스 파산 신청을 연상시킬 수 있었다라는 진단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오펜하이머도 한마디를 하는데 이번 사태는 더 큰 문제는 앞으로 가상화폐의 구제금융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FTX에 맡긴 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코인베이스에 대해서는 아직 긍정적인데요. 무려 90% 이상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민주당 상원 의원에서도 이날 코인 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는 성명도 냈습니다. 다만 시티그룹에서는 앞으로 FTX 사태가 레거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하네요. 이번에는 FTX 사태에 대해서 오늘 다뤄드렸습니다. 앞으로 금융시장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까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는 장 마감된 상황도 함께 만나보시죠.